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다대 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 바로 부산시가 진행 중인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의 민간 개발입니다. 하지만 최근 용도 완화를 통한 민간 개발의 적절성과 시설, 또 시의회의 공공기여금 축소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개발의 방향을 분석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 26일 부산시에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공공기여금이란 무엇입니까? 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용적률이나 용도 변경 등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내는 현물이나 현금 등을 공공기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여 협상제의 공공기여금은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전후 토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금으로 부산시에 내게 되어 있고요. 공공기여금은 말씀드린 대로 현물이나 현금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치 상승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네, 현재 부산시에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총 3건의 공공기여 협상제로 인해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진시와의 부지의 공공기여금인데요. 그 당시 이제 첫 번째로 2,854억 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유리부지인데요. 한국유리부지는 2,3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3호인데요.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1,699억 원의 협상안이 지난달 4월 24일 날 시의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공공기여 협상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협상제로 인한 기여금은 이후에 계속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규모가 절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00억 원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큰 숫자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부산경실련을 포함한 단체에서 왜 공공기여금이 적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의회에서도 한진중공업 개발 부지 사업에 대해서 기존 협상 완료되어 있는 사업지와 비교할 때는 공공기여금이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총 17만 8,757평방미터로 용도를 준공업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인 이 부지를 상업과 숙박이 가능한 해양복합 시설로 지을 계획인데요. 지하 2층과 지상 48층짜리 공동주택 11개 총 3,100세대가 들어서는 그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는 부산시에 공업지역인 이 사업 부지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고요. 이를 통해서 부산시하고 민간 사업자는 총 5차례 협상을 거쳐서 전체 부지의 한 85% 정도인 15만 평방미터는 준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15%는 2만 7천 평방미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이러한 조건으로 공공기여금은 1,699억 원 규모의 협상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4월에 시의회를 통과가 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산경실련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축소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부산경실련을 비롯해서 부산적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4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다대 한진중공업 공공기여 협상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1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러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 준공업 지역을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둔갑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기여금도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1,791억 원이었습니다.
그거보다도 92억 원이 축소된 1,699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대신에 산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임위는 지난 3월 14일 이제 시가 제출한 공공기업 협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 차례 심사 보류를 한 적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시의회에서 이제 협상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큰 관심을 불러보았는데 시의회에서 협상안을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장 큰 조건 이유는 일정 정도 이제 이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부산 시의회에서는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조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성창기업 부지와 연기형 통합 개발 좀 필요하다는 건 제안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복합 문화 용지는 해당 시설물이 적기에 바로 잘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 행정적인 좀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이미 협상이 완료되어 있는 다른 사업지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업이 이미 작다라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정해서 확대할 것을 부산시의회가 조건부로 하면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의 이 조건부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 거고 네네. 아직 향후 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이 시의회의 조건부 제시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보완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시민사회나 시의회나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좀 감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박형준 시장의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 단계라는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어느 정도 투자 개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서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서부산 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전중공업 부지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개발이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산시는 작년 10월에 다대 유대림 플랜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성창기업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부지 그 주변 일대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창기업하고 한진중공업 부지하고 그리고 그 주변 조선소 등이 함께 개발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부지만 개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창기업 부지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창기업이라든가 나머지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떠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면은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창기업 역시 어쩌면 그 한진중공업 부지로 들어서는 우리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올바르던 계획이 있다라면은 성장 기업하고 전체 그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계획한 소액에서 개발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모두에게 나쁜 계획은 없는 법입니다. 현재 안대로 추진이 될 때 누구에게 어떤 이익과 또 어떤 손해가 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개발업자, 민간 사업자일 것입니다. 3,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은 상당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부산시 역시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받기에 일정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근 주민들도 일정 정도 환영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올라가면은 자기 집의 재산 가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정 정도 인근 주민들 역시 좀 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서는 입주민들 역시 해안가의 조망을 일정 정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손해는 제가 볼 때는 부산 전체하고 우리 시민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네. 중공업 지역은 이건 일자리와 산업을 일군 곳입니다. 이런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와 산업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이 발생하게 생겨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지는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개발이 지어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3,100세대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근데 네. 그 지역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여론 또한 좋지 않은데 좀 분양이 제대로 될까요? 뭐 이제 어느 정도로 짓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현재 지고 있는 부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공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산 곳곳에는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3,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이 부지는 중공업 지역으로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주어지구로 바꿔주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왜 부산시가 추진한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맞게끔 뭔가에 대한 어떤 복합 단지 이식산업센터라든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앵커 시설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들을 위한 어떤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부산에 내 지금의 어떤 공공기업 협상제로 인한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또 공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서울은 지금 총 7개 정도의 공공기업 협상제로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 총 7개의 그 사업 부지들에 들어서는 아파트 총 세대 수가 3,000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산은 이 한인중공업 부지만 해도 3,100세대 이에 비하면 서울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산도 아무래도 서울의 이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협상안을 이제 부산시의회가 결국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경실련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의 개발 사업은 결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사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본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참 이러한 어떤 개발 사업 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채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이 당초 협상안과 비교해 92억이나 축소가 된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부지 주변에 국가 의왕 시설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해수부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이 있고요. 월파에 따른 방제 시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의회에서 채택이 되어 있지만은 향후에 수많은 많은 난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다란 또 논란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물론 시의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시의회가 내걸었던 조건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챙겨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공기여금이 결국 협상안에 나와 있는 밑그림에 모두 사용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부산시의 경우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진시의 부지가 있고 한국유리 부지가 있고 지금 세 번째인데요. 현재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기준이 다른 서울에 비해서는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관리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공기여금 대상 사업 절차를 사전 수요 조사 그리고 우선 사업 선정 그리고 사업
사업지 선정 등 세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아직까지 이런 기준과 절차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해서 공공기여금에 대한 관리 운영을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는 지금 부산시가 수영강 휴먼 브릿지 사업에 공공기여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기여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저희들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공공기여금은 동서간 균형적 발전과 함께 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시가 공공기여금 운영 방안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은 뚜렷한 활성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기금운용심의위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부산시가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운영할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당장 받기로 하는 이제 공공기여금은 해운대구의 옛 한진시와의 부지와 그리고 기장군의 한국유리 부지 등이 두 곳이고요. 지금 이 한진 두 곳인데 한진시와의 부지는 2,300억 원이고 정도이고 한국유리 부지는 1,8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한진시와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시설인 유니콘타워를 지어서 기부 체납하기로 했고요. 한국유리 부지 역시 이제 기반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진시와 부지의 공공기여금의 경우는 벌써 수영강 휴먼 브릿지 사업으로 290억 원을 여기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투입된 액수는 유니콘 타워를 제외한 현금에 대략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요 600억 원 정도의 한 20% 정도가 해운대구로 좀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 부지와 우암동 옆 부산외대 부지 등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많은 공공기여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이라든가 사용 계획들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려면 결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좀 더 많은 논의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부산 시민 전체와 나누는 게 맞는지, 또 해당 구군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쓰여지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의 작동 방식이나 또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지역민을 포함해서 부산시에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시가 심의위 활성화에 고민하고 있는 만큼 또 재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기여 협상제는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기여금을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기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공공기여금 산정행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곳에나 이러한 이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 운영, 선정, 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공공기여금은 이 지역의 당초 용도와 용도에 걸맞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산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한 공공기여금인 만큼 해당 지역민들 모두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다대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첫 단추부터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유후부지 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경기와 맞물린 공실 우려와 또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 전달부터 선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